신대래 논문 통계 분석 연구원입니다. 제1강 구조 방정식 모델의 선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통계 패키지 선택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연구를 보면 보통은 이 세 가지로 이제 수행이 됩니다. 첫 번째는 재현 연구가 있어요. 재현 연구는 선행 연구와 모든 연구 변수가 동일한 연구를 말하는 것이고요. 확장 연구는 선행 연구에서 하나 이상의 주요 연구 변수를 변경하거나 또 추가하는 연구를 말합니다. 그리고 생성 연구는 이제 모든 연구 변수를 변경해서 연구하는 연구를 말하는데 이 제너레이션 스터디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시뮬레이션이 이제 가능할 수도 있어요. 여러 연구 모델을 만들고 그 연구 모델 속에서 최적의 어떤 연구 모델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이제 생성 연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연구 부류가 있는데 통계 패키지들은 크게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를 이제 하고 있어요. 근데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재현 연구라고 해서 이제 레플리케이션 스타디라고 하는데 이 재현 연구를 수행한다든지 이제 확장 연구를 수행하는 목적으로 우리가 통계 패키지를 선택한다면 에이모스를 선택하는 게 좋다. 그리고 리지렌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외에도 물론 엠플러스라든지 스타타라든지 이런 이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프로그램들은 주로 주요 목적이 뭐냐면 이론 검증이에요. 이 시오리 테스팅을 목적으로 이 통계 패키지가 개발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측으로 이제 좀 가보면 우측의 내용은 뭐냐면 오른쪽 내용을 잘 보시면 이제 확장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하고 그다음에 생성 연구를 이렇게 하는 경우를 이제 제가 묶어놨는데 이런 목적으로 이제 사용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바로 스마트 PLS 4.0입니다. 여기에서 주요 목적은 뭐냐면 이론을 개발하는 거, 시오리 디벨롭먼트를 할 때 가장 좋은 이제 프로그램이고요. 예측 현장 연구로서도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외생 잠재 변수들을 통해서 내생 잠재 변수들을 예측할 때 예측 목적으로 활용하면 좋고요. 그리고 산업 현장의 연구에서도 이제 우리가 스마트 필드 4.0을 사용하면은 설명력이 높은 연구 모델을 이제 생성하고 분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또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두 부류의 프로그램 중에서 에이모스를 선택할 것이냐, 스마트 피레스를 사용할 것이냐,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론 검증을 목적으로 하느냐, 아니면 이론 개발을 목적으로 하느냐, 예측 목적 현장 연구를 하려고 하느냐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TLS-SM의 장점은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여기 몇 가지만 이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사용자 수가 PLS-SM 분야에서 이제 많이 급증을 하고 있어요. 학문 분야도 다양한 이제 분야로 확장이 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장점이 있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이제 통계 프로그램 모듈을 통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 2023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우리가 스마트 PLS 4.0을 사용하면 이제 PLS 그 이전 3.0이죠. 3.0에서는 이제 PLS SM밖에 안 됐었는데 이제 작년 하반기에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이 4.0으로 이제 버전업 되면서 CBSM하고 그다음에 리그레션하고 이제 헤이즈 교수님이 개발했던 프로세스를 좀 발전시킨 프로세스가 하나의 통합 모듈로서 이제 개발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스마트 필드 4.0을 사용한다면 논문 통계 분석에서 활용되는 거의 모든 통계 기법들이 많이 포함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기 나와 있는 걸 보면 우리가 스마트 필에서 4.0을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측정 오차를 그리지 않아요. 그림에서. 그리고 구조 오차도 안 그려요. 그래서 이런 오차를 이제 그림에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림 그리기가 쉬워요. 그래서 사용하기 쉽다는 장점을 또 가지고 있다. 그런 것을 예를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샘플 사이즈인데요. 표본 크기가 작아도 잘 돌아간다는 겁니다. 30개 이상이면 충분히 스마트 페레스 4.0에서 우리가 연구 모델을 만들고 분석할 수 있다. 이 점을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그 통계 패키지들은 이제 반영적 측정 모델을 이제 이용해서 이제 논문 통계 분석을 하게 되는데, 스마트필드 4.0의 경우에는 이제 형성적 측정 모델을 아주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개발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연구 모델에서 형성적 측정 모델도 있고 반영적 측정 모델도 모델 속에 포함이 되어 있다. 그러면은 당연히 그 우리 연구는 어느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되냐면 스마트 페일스 4.0을 사용하는 것이 매우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스 통계하고 비모스 통계라는 게 이제 통계 분야에서 구분되는데 우리가 스마트필드 4.0은 사실 비모스 통계 기법으로 발전이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뭐 샘플 사이즈가 뭐 한 350개 이상이 된다든지 아니면 하나의 잠재 변수에 측정 변수들이 한 4개 이상이다. 그러면은 뭐 우리가 모스 통계를 적용하는 에이모스를 사용해도 그렇고 또 아니면 이쪽 계열의 스마트 필드 4.0을 사용해도 여러분들은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라고 말씀드리고 싶냐면 모스 통계와 비모스 통계 기법으로도 모두 사용 가능한 것이 바로 스마트 필드 4.0이다. 이런 장점을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또 큰 장점인데요. 매개효과 분석은 우리가 한번 러닝을 하면 프로그램 실행을 하고 나면 자동적으로 다 산출이 되고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매개효과 분석은 너무너무 쉽게 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고요. 조절효과 분석도 과거에 비해서 매우 쉽게 이제 수행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고요. 우리 무엇보다도 이제 조절효과 분석 결과 중에서 이제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 경우가 있어요. 조절효과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이 그래프를 이제 자동적으로 또 그려줍니다. 우리 스마트 필드 4.0에서. 그래서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CBSM 공분산 기반 구조방정식 모델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고요. 다음에는 이제 PLS SEM, PLS 기반의 구조방정식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BSM, 이 공분산 기반 구조방정식 모델은 기본적으로 최대우도법을 우리가 적용을 해서 각 사례로부터 이제 우리가 구해진 표본 공분산 행렬, 행렬이죠. 상관 행렬을 구한 거하고, 그 다음에 연구 모델을 통해서 추정된 모집단의 공분산 행렬 간의 이제 차이, 그 차이를 최소화하는 거죠. 가장 작게 해서 우리가 전체 구조 모델의 회귀 개수를 추정하고 최적화시키는 방법, 그리고 목적은 이론 검증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거, 이걸 우리가 CBSM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한번 그림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BSM의 전형적인 그림인데 이거는 스마트 PLS 4.0을 이용해서 그린 거예요. 여기 잘 보시면 잠재 변수는 하나, 둘, 셋, 넷, 5개고요. 이 중에서 가장 왼쪽에 있는 3개의 변수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이제 외생 변수라고 그래요. 외생 변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오른쪽에 있는 이 2가지 변수를 뭐라고 부르냐면 내생 변수라고 그래요. 내생 변수. 그래서 우리가 이 외생 변수와 내생 변수가 있는데, CBSM을 적용할 때는요, 항상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좀 설명드려 볼게요. 어떻게 돼 있냐? 그러면은 이 외생 변수가 3개가 있잖아요. 이 외생 변수 3개가 있으면 여기 파랗게 지금 써 있는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제 공분산 연결이라고 그래요. 공분산 연결. 이 공분산 연결을 하지 않으면 이 CBSM은 실행되지 않아요. 실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모형을 만들었을 때 외생 변수가 2개 이상이면은 반드시 이렇게 공분산으로 이제 상관이라고 하는데 이걸 다른 말로 상관으로 이렇게 연결을 시켜야 된다. 이거를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좀 그림 그리기가 어렵다는 이제 그런 한계가 있긴 있어요. 그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런데 어려운 것을 우리가 스마트 필드 4.0에서 이 CBSM을
구동할 수 있는 모듈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좀 쉽게 또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스마트 PLS는 이런 점에서도 매우 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 보시면 이제 까맣게 이렇게 측정 변수에 붙어 있는 동그라미들이 있는데 이게 바로 이제 측정 오차예요. 측정 오차.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설문지를 통해서 어떤 자료 수집을 했다. 그러면은 우리의 설문 문항들이 우리의 개념, 우리 연구 변수들의 개념을 100%잘 측정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오차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측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차가 생길 수 있는데 이 오차를 CBSM에서는 반드시 그려줘야 된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측정 오차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오른쪽에 보시면 뭐가 있냐면 구조오차가 이제 보여요. 구조오차가 있는데 구조오차가 여기 지금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이 내생변수에는 CBSM을 적용할 때는 100% 구조오차가 있어야 돼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구조오차는 어떤 의미냐면 오차가 반드시 그려져야 되고 그 의미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셋이라는 이제 중간 매개 변수가 있잖아요. 지금 매개 변수가 있는데 이 매개 변수를 잘 보시면은 어떤 변수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어요? 이 변수, 이 변수, 이 변수가 이제 여기에 독립 변수가 돼서 셋이라고 하는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내생잠재 변수에 미치는 어떤 그 상황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세 가지가 이 셋을 100%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일부 남아있을 수 있는데 그게 바로 그 부분이 바로 구조오차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LT에도 지금 구조오차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이 구조오차는 앞부분에 있는 앞단에 있는 그 변수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요 변수들이죠. 하나, 둘, 셋, 네 개가 지금 이쪽에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마지막 변수에. 이 마지막 변수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이 네 개의 앞단에 있는 우리 연구 변수들이 이 LT라고 하는 종속 변수를 100%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항상 남아있는데 그게 바로 뭐라고요? 이 부분이 구조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시 1번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히 살펴봤고요. 요거는 지금 이제 무슨 모델이에요? 반영적 측정 모델만 구성된 경우였어요. 반영적 측정 모델은 뭐냐면 나중에 또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이 잠재 변수가 측정 변수들로 화살표가 이렇게 가 있어요. 화살표가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반영적 측정 모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설명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이제 두 가지가 다 있어요. 모형에. 이렇게 두 가지가 다 있는데 CBSM을 사용했을 때 반영적 추정 모델과 형성적 추정 모델이 한 연구 모델에 다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다 있을 때 보시면은 이 외생 변수 간에는 뭐가 연결되어 있어요? 이 공분산이 연결되어 있어요. 이 공분산 연결은 똑같아요. 하나일 때는 연결할 게 없으니까 안 해도 되지만 외생 변수가 두 개 이상 있으면은 반드시 상관으로 연결을 해야 돼요. 이걸 우리가 공분산 연결이라고 하고 이렇게 이제 양쪽 화살표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양쪽 화살표로 이렇게 연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모형에서 잘 보시면은 여기 보세요. 보시면은 조금 달라요. 즉 측정 변수에서 잠재 변수로 화살표가 가고 있죠.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 모델을 형성적 측정 모델이라고 해요. 형성적 측정 모델. 그리고 나머지는 화살표가 다 이쪽으로 갔어요. 여기 보시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다 뭐냐? 이거는 이제 이 두 가지는 다 반영적 측정 모델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나만 있을 때, 측정 변수 하나에 잠재 변수 하나만 있을 때는 이 모형 구분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예시 2번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여기에서 잘 보시면 다시 한 번만 좀 정리하면 여기에 뭐, 형성적 측정 모델은 뭐가 없냐? 측정 오차가 없어요. 측정 오차. 오차가
없어요. 여기서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반영식적 모델에서 우리가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여기 뭐예요? 측정 오차죠. 그리고 이쪽에도 측정 오차가 이렇게 존재한다는 거를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내생 변수에는 뭐가 있다? 뭐가 있어요? 구조 오차가 이렇게 있어요. 내생 변수는 항상 모든 내생 변수에는 구조 오차가 이렇게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이제 예시 2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이제 파악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CBSM에서 이제 모형의 적합도를 판단하기 위한 지수들을 개발했는데요. 이걸 우리가 모델 피트다, 모델 피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여기는 크게 절대 적합도, 간명 적합도, 모형의 증분 적합도 이렇게 세 가지 이제 적합도를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하는 거예요. 평가를 하는데 많이 활용되는 것이 뭐냐면 여기에 RMR과 SRMR 이거 많이 활용이 됩니다. 이것이 이제 크기가 있는데 제가 이제 임계치를 제시한 거예요. 요 두 가지는 0.08 미만이면 그래도 어느 정도 모형이 적합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또 많이 사용되는 게 뭐냐면 RMS예요. 이것도 0.08 미만이면은 우수한 모델이다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이제 증분적합도가 또 많이 활용이 되는데 이게 동일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고하실 때, 연구 결과를 보고하실 때는 이 중에 하나만 하시면 돼요. 하나만 보고하시면 되지, 뭐 NFI, CFI, TLL 다 동시에 다 보고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같은 계열이잖아요. 증분적합도라는 같은 계열이니까 하나만 꼭 이제 보고를 하시고요. 임계치는 0.9 이상이죠. 0.9 이상이면 이제 모델이 적합하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카이스퀘어 검증이 있어요. 있는데, 이거는 충족시키기가 어려워요. 샘플 크기에도 영향을 받고 있어서, 사실은 이 기준이 있지만은 이 기준을 잘 적용하지는 않아요. 0.05보다 크면은 아주 좋은 모델이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 이거는 사실은 이제 표본수가 커지면 이런 부분이 다 이렇게 유의적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0.05보다 적게 P밸류가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모든 연구자들이 그냥 0.0보다 커야 되지만 0.05보다 작아도 인정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카이스케어 검증 결과만 가지고 또 어려워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이제 이 Q 값을 사용해요. Q 값을. 그래서 카이스케어를 자유도로 나눈 거, 이걸 우리가 Q 값이라고 하는데 Q 값이 5 미만이면 이제 적합하다 모델이 이렇게 하고요. 경우에 따라서 또 3으로 보시는 분도 많아요. 3보다 적으면 Q 값이 3보다 적으면 모형이 적합하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PLS-SM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PLS 기반의 구조방정식 모델은 어떤 일을 하는 거냐면 잔차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실제치하고 추정치가 이제 그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모형 추정을 하다 보면 실제 값하고 우리가 실제 추정 값하고는 차이가 발생될 수 있는데 그 차이가 바로 잔차라고 그래요. 이 잔차의 제곱합을 최소화시키는 이제 방법이 최소제곱법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PLS-SM은 최소제곱법을 기본적으로 적용하는 회귀 분석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것이 또 결합이 되어 있냐면 탐색적 요인 분석 방법이 또 결합돼서 이렇게 사용이 돼요. 그래서 이 두 개의 방법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이제 최소제곱법이라고 하는 것을 적용하는 회귀 분석, OLS 회귀 분석하고 탐색적 요인 분석을 같이 결합시켜서 이제 우리가 뭐를 하는 거냐면 이제 내생 잠재 변수에 설명되지 않은 분산인 잔차라고 있어요. 그렇죠? 잔차가 있고 또 잠재 변수 간의 예측 오차라는 것이 발생될 수 있는데 이 예측 오차를 최소화시켜 가지고 아, 종속 내생 잠재 변수의 설명력을 최대화시키는 이제 회귀 개수를 추정하는 방법 이것이 바로 이제 PLS 기반 구조방정식 모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PLS, SEM 이렇게 약어로 계속 쓰니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모델에서는 주로 어떤 걸 이제 목표로 하냐면 주로 목표가 이론 개발을 이제 CO리 디벨롭먼트 그리고 두 번째는
예측 목적, 이렇게 많이 이제 활용되는 목적이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예시적으로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그림 1-4 교재에 있는 내용인데요. 이거는 이제, PLS 4.0, 스마트 PLS 4.0, 즉 PLS 기반의 구조방정식 모델 예시입니다. 예시 1번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지금 뭐예요? 반영적 측정 모델로만 되어 있는 거예요. 즉 여기에서 잠재 변수에서 측정 변수로 화살표가 가는 이런 이제 모델을 우리가 반영적 측정 모델이라고 하는데 다 이렇게 같잖아요. 이런 식으로 다 같기 때문에 이 모델은 우리가 이제 반영적 측정 모델로만 구성된 모델이다. 근데 한번 보세요. 여기 예시된 모델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어떤 특징이 있나요? 뭐가 없어요? 측정 오차가 없죠. 측정 오차 안 그래요? 또 뭐가 없어요? 구조차 안 보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오형에 그리지를 않아요. PLS-SM은 측정 오차도 그리지 않고 구조 오차도 그리지 않아요. 그리고 방금 전에 살펴봤던 CBSM 어땠어요? 다 얘들 간에 이제 상관으로 다 연결했었잖아요. 이렇게. 그러죠? 이렇게 연결했었잖아요. 이렇게 연결했었는데 우리 PLS-SM에서는 그런 연결이 없어요. 공무선 연결이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공무선 연결이 없다. 그 점을 또 이해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이제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예시를 이제 보면은 이제 반영적 측정 모델과 형성적 측정 모델이 두 개가 다 있어요. 그게 다 있는 모형인데 예를 들면 여기는 요 변수는 이 잠재 변수는 이 측정 변수들에 의해서 이제 설명이 되고 있는데 화살표가 어디로 가 있어요? 잠재 변수 쪽으로 향하고 있죠. 요런 모형을 우리가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느냐? 형성적 측정 모델이라고 하는 거예요. 형성적 측정 모델. 그런데 나머지를 보세요. 나머지는 어떨까요? 요거는 지금 잠재 변수에서 측정 변수로 화살표가 같죠. 그리고 이것도 잠재 변수에서 측정 변수로 화살표가 이렇게 같죠. 이런 모델을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 반영적 측정 모델이다. 반영적 측정 모델이다. 이렇게 이제 명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뭐가 지금 없어요? 여기에 보시면 마찬가지로 여기 측정 오차가 없잖아요. 여기에. 그죠? 측정 오차들이 없어요. 당연히 형성적 특성 모델은 CBSM을 적용해도 이게 없어요. 측정 오차는 없어요. 그런데 PLS-SM에서 당연히 없고 반영적 측정 모델의 경우에도 이제 없어요. 여기 이 측정 변수에서 나타나는 오차, 측정 오차는 이제 없는 상태로 이제 사용하는 우리 기법이 바로 PLS-SM이다. 그래서 이러한 장점들이 있어서 사용하기가 매우 쉽다. 이렇게 아까 장점으로 제가 제시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이제 다른 프로그램들을 보면 이 단일 측정 변수로 되어 있는 잠재 변수를 이런 경우를 이제 잘 반영하기가 어려워요. 다른 프로그램들은 여러 가지 조치를 해야 되고 많은 어려움을 이제 발생시키는데 우리 PLS-SM에서는 이 단일 측정 항목으로 되어 있는 설문 문항이 하나라고 하더라도 이걸로 이 LT라고 하는 것을 측정할 수 있고 단일 항목이라도 문제없이 모델 추정이 된다, 문제가 없다 이런 것을 이제 생각해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적합도 지수라는 게 또 있잖아요. PLS-SM에도 물론 있어요. 근데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는 우리 PLS-SM에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성이 떨어져요. 왜냐하면 다른 대안적인 어떤 평가 기준이 많이 개발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다른 강좌에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다만 여기 카이스트웨어 검증 결과가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다른 것보다는 SRMR이 또 중요하게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보고할 수도 있을 텐데, 이 두 가지는 이제 보고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을 텐데, SRMR 0.08보다 적으면 모형이 매우 적합하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부분으로 이제 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PLS-SM과 CBSM의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시오리 테스팅이 이론 검증인데 이 CBSM 이쪽으로 와 있잖아요. 그래서 CBSM은 이제 이론 검증 목적으로 많이 활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PLSSM 지금 이쪽으로 좀 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측 목적으로 많이 사용되고요. 두 번째는 이론 개발, CO리 디벨롭먼트를 하기 위해서 이제 PLSSM을 사용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PLS-SM과 CBSM을 이제 특성별로 좀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목적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네요. 그래서 다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론 검증의 목적, CO리 테스팅의 목적이라면 CBSM을 이론 개발, CO리 디벨롭먼트를 하는 것이라면 PLS-SM을 사용하고, 그리고 제한 모델과 대안 모델을 이제 우리가 비교 연구할 때는 CBSM을 사용하고요. 확장 연구, 반복 연구에도 아주 적합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오른쪽에 PLS-SM은 예측 목적으로 사용되고 탐색적 연구, 생성 연구, 현장 연구, 확장 연구 등에 이제 광범위하게 활용될 수 있는 패키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표본수를 보면 이제 에이모스가 이제 CBSM 계열인데 에이모스를 사용할 때 보면 100개 이상 800개까지 많은 표본 크기가 요구가 된다. 표본 크기가 적으면 돌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한계가 있죠. 그런데 PLS-SM을 사용하면 30개 이상 100개 정도만 해도 잘 돌아가요. 그리고 물론 이제 샘플 크기가 더 표본 크기가 커지면 더 좋은 강력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데이터 파일 이제 형태가 있는데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파일은 이제 CBS 모든 파일이 가능해요. 그리고 물론 이제 PLS-SM도 SPS 파일도 가능하고 엑셀 파일도 가능하고 그런데 저장을 할 때 우리가 데이터를 이제 데이터 파일에 입력하고 저장할 때 반드시 이제 CSV 파일로 저장하는 것이 필요해요. 이것이 이제 스마트 PLS의 조금 다른 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포 과정이라고 해서 우리는 이제 CBSM에서는 정규성 과정이 엄격하게 적용이 되는 그런 기법이고 모수적 기법이라고 해요. 그런데 PLSSM은 이제 분포 과정이 필요 없어요. 비정규 분포라든지 높은 외도를 가지고 있어도 프로그램이 잘 돌아간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모수적 기법으로 개발되었지만 이제 비모수적인 걸로 개발되었지만 모수적인 통계에도 잘 적용할 수 있고 이 큰 차이가 없다. CBSM과 PLSSM의 추정 결과치가 큰 차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이 점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 더 이제 봐야 되는데 뭐가 있어요? 모델의 복잡성이죠. 우리 CBSM은 이제 모델이 매우 복잡하면 좀 어려워요. 이제 모델 설정이 매우 어려운데 오른쪽에 PLSSM 어때요? 모델 설정이 복잡하지 않아요. 매우 간단하게 설정할 수가 있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거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델의 복잡성에서 이제 어떤 것이 있냐면 측정 변수 수, 그리고 잠재 변수의 수,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으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때는 CBSM에서는 좀 거의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잘 안 돼요. 근데 PLSSM은 측정 변수는 한 개만 있어도 되고, 뭐 20개, 30개가 있어도 잘 돌아가니까 측정 변수 수의 구애를 크게 받지 않는 이제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수의 잠재 변수, 수백 개의 측정 변수가 있어도 문제가 없다. 이런 것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PLS-SM을 적용하는 것도 좋다 이런 거죠. 그리고 반영적 측정 모델과 형성적 측정 모델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학습을 했는데 주로 반영적 측정 모델에서 사용하는 것이 PLS-SM이 아니고 CBSM이에요. 이 경우에는. 근데 두 개 다 사용한다. 뭐죠? 반영적 측정 모델 플러스 형성적 측정 모델 두 개가 다 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이거를 사용하는 게 좋아요. PLS-SM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차 데이터 사용 가능성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이제 뭐 매출액이라든지 뭐 이런 정보들은 우리가 재무제표에서
구할 수 있잖아요. 이런 2차 데이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CBSS는 거의 이제 사용이 용이하지 않은데 2차 데이터도 형성적 측정 모델 구축 시 쉽게 사용할 수 있다. 인구 통계 변수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형성적 측정 모델 구축할 때 당연히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CBSM보다 PLSM이 이런 점에서도 이제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연구 변수가 여러 개의 하위 개념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개념이 있는데 이 개념을 형성하는 다른 또 개념이 있는 거예요. 또 하위 개념이 이렇게 하위 개념들이 이렇게 2차 요인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여기에 이제 측정 변수들이 이렇게 붙어 있겠죠? 이 측정 변수들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도 측정 변수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렇게 측정 변수가 붙어 있는데, 이런 이렇게 2차 요인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제 단일의 1차 요인으로 묶을 수가 있어요. 이거를 이제 상위 요인이라고도 하고, 고차 요인이라고도 하고, 고차 요인 또는 고차 성분, 고차 성분이라고도 해요. 우리 스마트 필에서는 이제 고차 성분이라고 하죠. 고차 성분. 그리고 이쪽은 이제 저차 성분이라고 하겠죠. 이쪽은 저차 성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1차 성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쉽게 말하면 이제 어떤 개념이 하위 변수들을 또 잠재 변수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이때 우리가 유계적 성분 모델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CBSM에서는 이게 용이하지 않다. 그런 거고 용이하지 않고 우리가 어디에서는 용이하냐? PLSSM은 당연히 엄청나게 쉽게 접근할 수가 있어요. 이런 유계적 성분 구조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도 쉽게 적용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오창의 고려 측면인데, 오창을 모두 이제 구축할 때 표시를 해줘야 되니까 어렵죠. 되게 어려운데, PLSSM은 오창을 그리지도 않아요. 안 그리기 때문에 좀 쉽게 적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재규 모델과 비재규 모델인데요. 어떤 연구 변수를 이렇게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하나만 이렇게 보는 것을 우리가 재규 모델이라고 하는데, 재규 모델은 우리가 스마트 PLS에서 일방향 관계죠. 일방향으로 화살표가 있는 이런 경우에 이제 가능해요. 근데 우리 스마트 PLSSM의 단점이 바로 이제 비재규 모델을 이제 연구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쪽뿐만 아니라 A가 예를 들어서 B에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B가 거꾸로 반대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이런 분석까지를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CBSM이에요. CBSM의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쌍방향 인과관계, 여기 있는 이 쌍방향 인과관계까지도 분석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비재규 모델인데, 비재규 모델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은 CBSM이고, PLSSM은 재규 모델만 가능하다. 이런 이제 단점이 되겠네요, 이거는. 그리고 아주 또 강력한 점이 뭐냐면 PLSSM은 이쪽 계열은 잠재 변수의 산출이 가능해요. 잠재 변수, 즉 우리가 레이턴트 베리어블 스코어 이렇게 해서 이 잠재 변수 점수를 이제 구하는데 PLSSM은 이거를 쉽게 구할 수 있어요. 바로 첫 단계에서 구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CBSM은 이게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것이 구해지면 다른 목적으로도 추가 분석에 회귀 분석을 한다든지 이런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이제 CBSM에서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어렵다. 그러나 PLSSM은 이게 용이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얘기인데요. 우리가 모델 평가, 모델 적합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지만 조금 보시면 우리 CBSM에는 이게 엄격해요. 엄격하게 적용을 해야 돼요. 신뢰도, 타당도의 엄격한 평가와 적용이 필요하고 모델 적합도도 상세하게 보고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PLSSM에는 이런 모델 적합도가 필요 없다고 얘기했죠. 거의 사용하지 않고 대안적인 기준을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측정 도구의 신뢰도, 타당도에 대안적인 기준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츰 제가 강좌를 진행하면서 설명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PLSS 모델 적합도를 보고하지 않는다. 그리고 일부 모델 적합도를 보고하는데 뭐가 있었어요? SR, MR 이거를 보고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상으로 제1강 구조방정식 모델의 선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